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혜원입니다. 저는 오토파지와 망막 변성 중에서도 오늘은 주로 황반 변성 AM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RP나 포토리셉터 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토파지는 세포 셀룰라 컴포넌트 중에 필요하지 않거나 디스펑셔널한 것들을 라이소좀으로 보내서 잘 분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특히 세포가 스타베이션, 공복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 그 셀룰라 컴포넌트를 분해해서 세포가 필요한 ATP를 얻기도 하는 사실 중요한 어댑티브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파고포를 통해서 베지클이 점점 커지고 이런 더블 멤브레인 오토파고즘이 만들어진 후에 라이소좀과 퓨전이 되면서 라이소조말 하이드롤레이즈에 의해서 세포 컴포넌트들이 잘 분해되게 됩니다. 2016년에 이제 오스미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전에 1950년, 60년대에도 이런 오토파지 개념은 있었지만 이 오스미 교수가 이런 몰리큘라 시대를 열었고요. 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트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스트의 뮤턴트들을 통해서 이 이스트에서도 메멀과 비슷한 그런 오토파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ATC1이라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후에 오스미 그룹의 이제 미츠시마가 메멀에서 처음으로 또 유전자를 밝혀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베이션이나 사이토톡시시티 같은 때 이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좋은 기전일 수가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이런 라이프 스팬을 익스텐션 한다고 해서 많이 연구가 또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노화가 되거나 또 알츠하이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킨슨 병과 같은 이런 뉴로 디제너레이션 때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분해된 이런 프로테오스테시스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AMD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루젠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프로테아조말 패스웨이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스트라셀룰라 디파짓이 쌓일 수가 있고요. GWAS를 통해서 한 50개 이상 베리언트들이 밝혀진 것들을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제 이런 패스웨이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토파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증한 연구에서 보시면 NC3나 ATG7과 같은 이런 오토파지 단백질들이 정상적인 나이든 기증안에서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얼리 AMD, 레이트 AMD로 갈수록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드루젠의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플라메토리 머티리얼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드루젠이 없어진 자리에 커다란 에트로픽 리전이 남게 됩니다. 저는 폴라라이즈드 RP셀 컬처를 통해서 이런 드루젠 포메이션을 미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4HN이라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는 케미칼을 이용했을 때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TER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때 RP 아래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루젠 프로테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캡텝신 D와 같은 것은 이제 오토파고 라이소조말 패스웨이에 관련되는 단백질입니다. RP의 이제 에피칼 베이살 폴라라이즈드 시크리션도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루젠과 레티큘라 슈도 드루젠 환자의 방수에서 단백질 체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컨트롤과 드루젠, 레티큘라 슈도 드루젠 환자가의 단백질 분포는 매우 다르게 잘 그룹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이런 단백질들 중에 대부분이 드루젠 컴포넌트라고 잘 알려진 단백질이었고요. 이런 세 가지 단백질은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캡텝신 D와 같은 이런 오토파고 라이소조말 패스웨이에 담당하는 프로테인들이 특히 레티큘라 슈도 드루젠 환자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MD의 메커니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방수 연구를 하였었고요. 이런 오토파지 릴레이티드 프로테인 7, ATG7이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로 증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캡텝신 D도 역시 환자에서 컨트롤에 의해서 다양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RPE의 에피텔리얼 마커인 사이토케라틴 A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토파지와 EMT, 에피텔리얼 메센카이말 트랜지션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RPE에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오토파지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를 케미컬 3AMA나 바필로마이신 A와 같은 케미컬 또는 진을 넉다운 시키게 되면 셀 데스가 무척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토파지와 관련돼서 증가하게 되는 오토파지와 관련된 EMT에 대해서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 리드 컴파운드를 발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RPE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때 에피셀리얼 마커인 사이토케라틴 A이 증가하였는데 사이토케라틴 A뿐만 아니라 사이토케라틴의 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인산화가 어떤 카이네이즈에 의해서인지 카이네이즈 스크리닝을 하였고 얼크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케라틴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케라틴이 포스포릴레이션 되게 되면 핵 주위로 이렇게 리오르가니제이션이 일어나서 결국 셀 어드헤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에피텔리얼 메센카이말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셀 마이그레이션이 증가하는데 이때 얼크 이니비터 이런 케미컬을 처리하면 감소된 이카데에린이 다시 증가되고 증가됐던 비멘틴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소디움 아이오데이트로 유발된 망막 변성이 얼크 이니비터를 처리하면 매우 잘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얼크의 상위 기전 카이네즈들을 스크리닝하였고 현재 나와 있는 드럭들을 이용해서 드럭 리포지셔닝을 시도하였습니다. 말리그난 멜라노마 때 쓰는 트라미티닙과 제피티닙을 사용하여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얼크의 포스포릴레이션과 케라틴의 포스포릴레이션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핵 주위에 리오르가니제이션 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트라메티닙과 제피티닙을 처리했을 경우 이카데에린 감소된 것이 잘 회복이 되고 비멘틴 증가한 것이 잘 감소가 되어서 에피텔리얼 메센카이말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AMD의 세라피틱 타겟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혜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AMD가 참 치료하기 힘든 병이긴 한데 페소제네시스가 자꾸 알려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제 오토파지에 대해서 많이 최근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많이 내셨는데 조금 섣부른 이야기 같지만 뭐 진행되고 있는 일상 이상 이와 관련된 이런 약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정보가 있으신지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라파마이신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오토파지 자체를 타겟팅해서 하는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패스웨이의 연구를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토파지 자체를 모듈레이션해서 AMD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트라이얼은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증가 감소 이것이 이제 결국 콘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 조절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쉽게 약으로 개발되기는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오토파지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이 AMD 발생이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